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상장 당시에 2021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94,400원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28,500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죠. 94,400원에서 28,450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다고 봐야 되겠죠.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주로 꼽혔었고, 그리고 이제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임원들이 보유하는 주식들 매도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핀테크 관련주들, 이게 또 그게 있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들 규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임원진들의 보유한 주식들 매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또 최근에 이런 소식도 있죠. 이 카톡 송금 금지 논란. 카카오페이 주가 금융 사태, 카톡 송금 중단된다고. 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았죠. 블록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1,476만 주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딜 이슈, 이제 오버행 이슈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일단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100%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카톡 송금 금지,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가 이제 발동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카카오톡 송금하기 중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계좌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금융위 같은 경우도 반박 보도를 해야 될까요? 냈죠.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선불 송금을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에 마련된 게 아니라 2020년 11월,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전 정권에서 발의가 됐고 현재 계류 중이고,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으면은 송금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박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금 이체업, 그러니까 간편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체업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허가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규제,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해보게 되면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 왜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이게 2020년 11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상당 초기엔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와는 상관없이 다른 내용들로 해서 주가는 하락했었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받아서 주가를 올린다라고 치면은 자기들이 매수를 하려면은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반등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나올 만한 악성 매도 물량이 있겠죠. 그것까지 다 털기 위한 반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났겠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정 부분 상승이 이뤄지다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 이게 고점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이고 카카오뱅크는 반대로 하락이잖아요.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갭을 수반한 하락이 나온다. 이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 뭐 5만원까지 갑자기 주가가 쏜다, 이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나? 여기서 이런 이슈로 해서 떨구는 게 맞나? 라는 것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다가 갭을 동반한 상한가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고점 신호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쭉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바닥 신호이지 않을까?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니라면 매수할 수 있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현금이었거든요. 다른 걸 다 사버려가지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다라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팔지 마세요. 이 대량 거래가 쏟아졌을 때 누가 팔았을까? 라는 관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은행권에서 이 KB국민은행이죠. 1,400만 주를 팔았어요. 이 1,400만 주를 만약에 요거를 대입해 보게 되면 이게 없었다라면은 반대로 개인들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여기서 어쨌든 700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찌 보면 외국인도 이런 이슈가 나왔지만은 700만 주 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B국민은행이 팔았지만은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라면은 일단은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이게 오늘부터의 어떤 수급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한다?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냐? 니라면 살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할게요. 동의를 하고 살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못 사는데 적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겁먹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현상을 보고 아마 의견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고 많이 엇갈리게 되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저처럼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블록딜 그리고 이런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투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